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여행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적혀 있잖아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특별한 하루 와주신 거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시간 이렇게 어렵게 내주셨는데 아깝지 않게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이지송 감독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작업을 하는 이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독님 이름만 듣고는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TV를 보면 뭐 요즘엔 뭐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겠지만 광고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란 광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오래된 광고죠. 예, 그 광고를 일단 만드신 분이고요, 감독님이. 그 다음에 한 100여 편 정도 광고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영상 감독을 좀 하시게 됐는데요. 그 얘기들을 오늘 차차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감독님 소개를 드리면요, 감독님이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쭉 한 100여 편의 영상 광고를 TV 광고를 만드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영상 감독, 영상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지난 2012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단편 영화 75분의 1이라는 단편 영화를 또 만들어서 출품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잠깐 볼 수 있을 텐데요. 부산 비엔날레 특별전에 또 영상 작품을 또 출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디어 작가로서 아주 젊은 작가, 신세대 작가로서 신인. 신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감독님 뭐 어떠세요?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직접 만난 적 많이 있으세요? 네, 몇 차례 있었는데 요즘 어른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없는데 학생들을 만나면은 기쁘기도 하지만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 약간 거리가 먼 듯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좀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예. 아셨죠? 예, 지적을 해주세요. 너무 재미없어요.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감독님의 뭐 잠깐 소개드렸는데 이제 제 소개를 하면은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전공은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 대학을 나와서 회사원으로 SK텔레콤에 근무를 하다가 35에 그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업을 해서 회사원에서 전문 이제 그림으로 먹고 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님 이름 보셨죠?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밥장 뭐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 소개받을 때는 혹시 이분이 유명한 그 셰이프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밥자라는. 예. 예, 그래서 뭐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 밥장이 무슨 뜻이냐. 근데 사실 영어 이름입니다. 밥, 예, B.O.B. 장은 성이고,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제 이름은 장석원인데요. 제 이름은 장석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네, 정석원 씨, 장원석 씨, 정원석 씨, 장원석 씨라고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밥장이라고 이름을 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물어보고 기억해줘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놀라웠던 거는요. 네. 그
10여 년간을 아주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 직장을 박차고 나온 것 이건 상당히 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 계기 같은 거 어땠어요? 저는 감독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인으로 활동하신 게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이제 벌써 지금 중학생이신가요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중학생분. 아 예. 반가워요. 자 고등학생. 아 예. 그럼 다른 분들은 어르신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근데 요즘에는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입시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로 스트레스. 그죠? 엄마 아빠가 좀 뭐라고 안 하세요? 뭐 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로 뭐 하라고 얘기 많이 해요? 공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뭐 공부 그렇게 막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데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좀 차차 하도록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감독님도 지금 이제 계속 영상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TV CF를 만드시다가 영상 감독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 세대에는 직업을 몇 가지씩 바꿀 일들이 더 일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이 저는 뭐 네. 특별하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누구나 겪게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요번에 저기를 다녀오셨죠? 이란에. 네네네. 예, 이란은 어떤 연유로 다녀오셨는지요? 아 예, 지금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 작업인데요. 내년 5월에 이제 방영될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실크로드 아시죠? 예, 실크로드를 직접 가보는 거예요. 가서 이란, 그다음에 인도, 중국 이런 데를 실제로 다니면서 어떻게 그때 그 문화들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란까지 다녀왔어요. 예. 대단하죠, 이란이. 먼저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말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린지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아마 제 작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 그죠? 이제 저 생긴 거하고 다르죠, 그림은. 굉장히 귀엽죠? 예. 예, 이것도 이제 그 자동차 회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거고요. 예, 이거는 작년에 아마 여러분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실. 예, 소방관을 우리의 영웅으로 주제로 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실을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예. 예,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화장품이에요. 마데카 크림이라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캐릭터도 제가 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광청이랑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오스트리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오스트리아 유명 관광지들을 묶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기 때문에 또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싱가포르의 명소들을 이렇게 좀 아이콘화해서 또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유엔에서 여러분도 아동이에요. 그 아동의 권리를 정해주고 그거를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그 각 나라들이 협약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원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쉽게 그림으로 풀어서 이제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좀 믿음이 가죠. 예, 제가 그리는 대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는 미술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우리 밥장 선생은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할 만한 직업을 가로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예. 아유,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감독님이 먼저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감독님이랑 같이 태어났으면 감독님과 경쟁하고 했으면 저 맨날 졌을 건데 감독님이 먼저
길을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아마 여행에 관한 얘기를 많이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이야 여행이 좀 남의 일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 곧 어른이 되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다들 여행 한번 가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여기 벌써 나왔네요. 여행은 혼자다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아마 여기에서 일단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도 네. 이 영상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여행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여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에 광고를 하면서 배웠던 영상에 대한 것들을 접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광고가 갖지 않았던 그런 매력의 영상을 작업을 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광고는 남의 주문을 받아서 남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위이고, 그런데 광고를 하는 동안에 내 것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통해서 바로 내 것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행도 뭐 여러 가지 여행이 있어요. 단체 관광도 있고 네네. 뭐 친구들과 가는 여행도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여행은 혼자다라고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감독님은 뭐 주로 혼자 다니시는 건가요? 네, 혼자 다닙니다. 그 광고를 할 때도 여행을 참 많이 다녔었어요. 해외 촬영, 지방 촬영 참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항상 그 그룹이 다니면서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물론 여행의 형태가 틀렸었어요. 그때는 일을 하기 위한 그 여행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그 여행이라고 할 수 없었죠. 아마 일이었겠죠. 예. 근데 여행을 하면서 혼자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차츰 하면서 그 여행은 혼자다라는, 혼자여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 이후에 참 저는 혼자 여행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도 꾸준히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 예. 여기 보통 외국 이제 해외 여행을 네.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러면 이제 감독님 영어를 좀 잘하시나 봐요. 네, 아주 뭐 네, 저희 세대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희 세대에 그 대체로 영어 교육서부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게 영어를 거의 단어 몇 마디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하는 데는 아주 큰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더군다나 혼자 여행하는 데는요. 예. 뭐 그런 게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좀 뭐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어디 가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그 공포심들이 대단했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상 여행을 떠나기 전날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두려움이 앞서요. 그리고 일단 비행기를 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안정이 되는데 어떻게 부딪혀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 휴대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니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또 심지어는 통역기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하면서 영어를 대신해서 이제 여행을 하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은 남들하고 좀 달라요. 우리 그 스님들이 토굴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 그 수행을 하면서 그 정진하는 거가 그 무건 수행이 있는데 저는 자동적으로 무건 수행이 이루어진답니다. 어, 무건 수행 아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무건 수행하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감독님. 그러면은 이 혼자 여행을 무건 수행을 하시는 게 지금 영상을 찍는 것과 여행에서 어떤 관련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혼자 여행을 하면서 외롭게 여행을 하면서 한다는 거는 내가 혼자 내 생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 속에 빠져요. 근데 이것이 혼자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그 엉뚱한 생각에 도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엉뚱한 생각과 그 사물과 만났을 때 좀 이렇게 대체로 창조적인 재미있는 작업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엉뚱한 생각에 빠져드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예. 아마 이제 곧 감독님이 얼마나 엉뚱한지 여러분이 두 눈으로 금방 확인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행은 혼자다. 여러분들 지금 뭐 감독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영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번역기가 있어요. 예, 번역기 성능은 점점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행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아니 그리고 그 말을 못했을 때 번역기라든가 어떤 단어 한마디로 다 소통했을 때 그 성취감이 더 대단해져요. 그리고 실제 상대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상대편들이 더 즐거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요. 예. 자, 억지죠, 억지.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또 나오는데요. 그런 걸 왜 찍어 인스타에다 있는데, 여러분들 인스타 많이 하시죠? 많이 다들 하죠? 예, 인스타에 뭐 찍어요, 여러분들? 셀카? 먹방? 즐거웠던 모습? 여행? 아마 여러분들 많이 올리실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다른 친구들 올린 거 보면 어때요? 이게 비슷하죠? 포즈 똑같고 눈 감고 찍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뭐 감독님이나 저나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들의 그 키워드는 항상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남과 똑같으면은 작가라고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늘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감독님이 엉뚱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감독님이 얼마나 엉뚱한지 야금야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자, 이거 뭡니까 이게? 산이에요. 산 맞죠? 산. 어디 산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자 맞추는 분에게 제가 상품 갑니다. 자, 못 맞출 걸, 못 맞출 걸. 자, 어디? 백두산 와,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백두산 아니 외국 해외입니다. 해외. 예. 자. 에베레스트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한 명만 더 이쪽에서 친구. 자, 뒤에 어르신도 괜찮습니다. 예. 자, 아무나. 자, 아키코산? 아키코산 그 어디 있어요? 아키코산 맞습니까? 네, 너무 오래 가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네, 이거는 제가 그 페루에 갔을 때.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자, 정답입니다. 하지만 상품은 아까까지였기 때문에 기분 좋은 걸로 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 상품 갑니다. 자, 뭐라고요? 마추픽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거기도 마추픽추인가요? 네, 마추픽추 바로 옆에 있는 산이죠. 예, 마추픽추가 아니고. 네. 그렇게 보통 이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추픽추를 갔어. 여러분 돈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서 마추픽추를 갔으면 여러분 이 사진을 찍겠어요? 이 사진을 찍겠어요?
이거 찍겠죠?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여행을 하면서 이런 마추픽추라든가 이런 데 갔을 경우에 당연히 저도 저거를 찍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카메라를 놓고서 앵글을 잡았을 때 저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걸 내가 왜 또 찍어야 되지? 라는, 이미 저 사진은 물론 이것은 내가 찍었지만은 이거와 똑같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수십 수백만 장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또 찍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부끄럽기도 해서 저는 그 바로 옆산을 찍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 느끼는 게 그래요. 요즘은 너무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고 뭐 세계 그 불가 7대 불가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 가까이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그 특별함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특별함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좀 사소한 것들에 대한 그 접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저 상상이 가요. 다들 저기 가면 관광객 엄청 많거든요. 다 저 포인트에서 다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감독님 혼자 뒤로 딱 돌아서 뒷산 찍는 모습이 상상가니까 참 특이하시네요. 자, 감독님의 이 엉뚱함은 또 계속됩니다. 요거는 맛보기였고요. 이건 사진이었고요. 감독님은 또 영상을 하시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디서 찍으신?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넘어가는 안데스 산맥에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영상인 것 같아요? 사방면. 이거 어떻게 찍었을 것 같아요 이거? 카메라 4개. 카메라 4개. 얘기한 친구 누구예요? 자, 우리 저 친구한테 한번 선물 하나 줘도 되겠죠? 네네네. 눈썰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4대를. 자, 근데 잘 봐요. 잘 보세요. 이거 4대를 어디다 설치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렇지. 앞에, 뒤에, 옆에 2개. 그렇죠. 그렇죠. 와, 우리 친구들 장난 아니다. 난 우리 감독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았는데, 와. 근데 이거 그렇게 찍은 거? 네네네 맞아요. 예예. 그 칠레에서 그 아르헨티나로다 넘어가는 데는 그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굉장히 높고 긴 그 산맥인데 그 산맥을 넘어가는 버스 안에서 찍었죠. 예. 그래서 그 구비길을 가는 그 버스였기 때문에 수시로 그 방향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 바뀌는 것을 4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찍고 싶어서 버스 앞머리 뒤 좌우에 설치를 하고 촬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건 느낀 것이죠. 예. 아주 재밌는 현상을 느꼈답니다. 어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작품에 대해서. 그 맨 앞에 가는 맨 위에 있는 것이 그 차창 앞에 붙여 있는 거 카메라로다 찍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거는 이미 내가 지나온 길, 과거가 되죠. 그리고 좌우에 있는 거는 지금 나와 같이 가는 길, 현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책이나 어디서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죠. 바로 그런 현상을 촬영을 한 이후에 이런 걸 느껴보는 겁니다.
그럼 저 카메라는 특별한 카메라를 쓰신 거예요? 아, 휴대폰 아이폰과 갤럭시 2대씩 이용을 해서 그거를 창에다 붙여놓고 찍었죠. 예. 그러면 이건 아이디어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론이죠. 예. 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카메라가 무거워서 사실 제 작업은 거의 다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갖고 찍는데 먼저 쓰던 폰들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것을 구입을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이 스마트폰이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입체적인 걸 찍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개를 동원해서 촬영도 하고 그러죠. 예. 여러분 뭔가 안 될 때는 장비 탓을 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는 그죠? 필요 없다. 다음 영상, 자, 요것도 퀴즈죠. 요거 내가 지금 요건 정말 여러분 요거 맞추면 정말 제가 또 상 하나 또 드릴게요. 다음 작품 한번. 이게 세계춤이라는 작품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세계춤이라는 그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뭐가 나갈지 대충 아시겠죠? 도대체 뭘 찍은 걸까요, 이거? 이거 세탁기. 아까 맞춘 친구 아니에요? 야, 자 그러면 정답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이거 알았어요. 둘이 나눠 갖기로 했구나. 벌써. 자, 우리 친구한테 선물. 이거 세탁기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특별하고 지금 이 자체는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여행 중에 코인 세탁장에 갔다가 남의 빨래가 돌아가는 걸 보니 너무 그 속에 컬러가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을 대고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끄집어내서 그거를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 지역만 가다 보면은 세탁소가 있으면 들려서 일부러 빨래를 갖고 가서 거기서 또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러죠. 예. 오, 세계춤. 아마 요것도 감독님만의 좀 특별한 또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막상 처음에는 컬러가 아름다워서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차츰 그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는 그 컬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사는 패턴이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명을 삶의 색이라는 그런 그 작품명을 썼는데 재밌는 게 지역마다 빨래의 색깔들이 다 틀려요. 그 남미 쪽의 사람들의 그 빨래들은 굉장히 컬러풀하고요. 뉴욕의 아주 현대적인 그 잘 사는 부촌의 빨래를 보면은 그쪽은 거의 컬러가 없어요. 블랙 앤 화이트, 거의 회색 톤의 그 빨래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빨래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역 다니면서 그 빨래들을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래들을 찍고 있죠. 그래서 저 색깔들은 정말 사람의 사는 색깔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자,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어가셔서 빨래 돌릴 때 갖다 대세요. 우리 집의 색깔은, 우리 집의 삶의 춤은 어떤 색깔인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 대신 노트. 자, 스마트폰은 우리 감독님의 전매 특허라면, 그죠? 네, 네. 노트는 이제 제일 우리 밥장 예. 선생은
종이와 펜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사실 요즘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컴퓨터로 작업을 또 많이 합니다. 뭐 저도 많이 해요. 아이패드라든가 뭐 이런 걸 써서 많이 하는데 굳이 이제 노트를 쓰게 될 계기가 있어요. 특히 보통 여행을 갈 때 여러분도 이제 여행을 가면 적어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가져가서 다 찍잖아요. 마추픽추도 찍어야 되고 먹방도 찍어야 되고 이것도 찍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어느 카메라를 이제 여행 갈 때는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계기가 제가 멕시코 재작년에 갔을 때 그때는 카메라 이런 거 다 들고 갔어요. 그런데 멕시코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방심을 하다가 3일째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서 아이폰 7 그때 플러스 산지 2달밖에 안 되는 거 소매치기 당했어요. 바로 당했고요. 그 다음에 2주 뒤에 카메라 털리고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는 뭐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한 달 동안 멕시코에 있어야 되는데 간지 3일 만에 스마트폰 소매치기 당해 2주 만에 카메라 없어져. 그럼 도대체 뭘 남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노트가 남아서 그때부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근데 그러니까 여행이 더 색달라지는 거예요. 더 재밌고 더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그리고 노트는 아무도 안 훔쳐가요. 제가 노트를 이번에 인도 여행 갔을 때 인도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 사원에다 잠깐 놔두고 뭐 그리다가 놓고 갔어요. 한 20분 뒤에 갔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노트 안에 한 $300 정도 있었거든요. 아니 혹시 예. 그대로 있었다는 거는 예. 그 그림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정말 제 노트를 훔쳐간 정도의 사람이라면 가져가셔야죠. 제 그림의 가치를 아는 분이니까 네, 불행하게도 아직 노트는 노트일 뿐 뭐 카메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감독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 노트를 가져와 봤어요. 과연 이게 훔쳐갈 만한 건지 안 훔쳐갈 만한 건지를. 제가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우리 한 친구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한 명? 네, 좀 와우. 자 나와서. 이거 야, 대단. 이걸 안 훔쳐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란에 가서 이번에 갔다 온 것들을 사진 대신 다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그때 만난 빵집 사장님, 음악가들, 그 지역의 민속 음악을 하는 분들, 길에서 만난 소녀, 그다음에 카페트, 유적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게 된 거죠. 어때요? 카메라보다 낫죠? 고맙습니다. 놔두고 가십니다. 고마워요.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박수도 한번 치고 그러던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 학생들한테 상처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직접 봤으면 좋겠네요. 네, 나중에 있으면. 여기 우리 강의 끝나고 한번 네. 가까이서 보고 뭐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니까 이게 또 하나의 여행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되더라고요. 감독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보는 것처럼 저는 이 노트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비슷해요. 감독님처럼 뭐 우리가 늘 찍는 어떤 사진 뭐 먹방이라든가 늘 보는 그런 것들을 그리진 않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마 이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네, 10년 정도 자기 일을 하다가 네,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글쎄요. 제가 2005년부터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 지도 벌써 한 3, 4년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 친구들, 계속 제 그림을 봤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요새 그림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가 그 두 가지로 들리는 거죠. 야, 그전에 내가 얼마나 못 그렸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약간 부끄러움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옛날이 낫다 이 얘기보다는 더 낫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제가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뭐 비슷한 느낌이실 것 저도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렇게 뭔가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 때문에 이 작업을 또 질리지 않고 계속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네, 아주 그 독창적이고 참 좋은 느낌을 전달을 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또 키워드를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향후 없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일을 바꿨지만 감독님이야말로 정말 거의 그 활동하시는 그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네. TV CF를 만드시다가 완전히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로 변신을 했는데 이렇게 이거 조금 뭐 이게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자꾸 새로운 일을 하시는 네네. 이유가 있으신지. 굳이 새로운 일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고를 하면서 상당히 재밌었어요. 오늘 우연히 여기 오래간만에 예전에 광고를 같이 했던 분들이 또 오셔갖고 반가움을 맞이했는데 광고 참 재밌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했었는데 제가 미술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창작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광고는 거의 남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테크닉을 제 나름대로 좋은 테크닉을 보여주거나 이럴 수는 있었겠지만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역부족이었죠. 예. 그래서 창작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광고를 놓고 여행을 하다 보니 그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 것인가라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내 것을 먼저 찾아야지 된다라는 것은 아마 찾아야 되는 것은 여행을 통해서 찾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찾았던 것 같고 그걸 찾고 나니까는 계속 할 일이 많아요. 또 더 찾고 싶고 더 찾고 싶고 그러고 길을 가다가도 아주 엉뚱한 곳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내 것이 보이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일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또 새로운 여행도 좀 계획하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네네네. 저는 매년 겨울마다 2달에서 3달 정도 여행을 꼭 떠납니다. 예. 혼자서. 네, 예. 혼자요. 예. 영어는 못하지만. 네. 그럼 이번 겨울에도 또 가시겠네요. 네, 저기 지금 12월 29일 날 출국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멕시코를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아, 멕시코요. 네. 예, 스마트폰. 뭐 예. 먼저 다녀오셨으니까 6개나 갖고 가실 거면은 네. 아무래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스마트폰 아니면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또
아까 보여주신 거 외에 네. 또 뭐 최근 아주 네, 최근에 뭐 네, 좀 네. 다른 방식으로 하신 작업도 있으신가요? 제가 그 미대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대를 나왔는데 역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은 여전히 있어요. 예. 그런데 몇 차례 그림을 그리려고 물감도 사놓고 캔버스도 사놓고 그랬는데 미수에 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안 그리다가 뭘 또 해보려고 하니까는 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영상 작업을 하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상으로 뭘 그릴 수는 없을까? 예.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자. 네. 그거는 그 아까 보신 그 세탁기를 촬영하면서 그 이후에 그러한 그 열망이 더 강해졌어요. 세탁기의 그 색깔들을 계속 찍으면서 그것이 마치 추상화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오히려 그림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연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은 여행을 하면서 딴 사람 경우는 그 멋있는 건물이라든가 유적지를 찾아다니지만은 저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낙서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거리의 낙서들을 제 영상으로 재현을 하는 그런 작업을 좀 시도하고 있죠. 예. 그 영상이 지금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아, 이 작품인가요? 네네. 네. 뭐 좀 그림 같죠? 약간 멍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베를린에서 찍은 건데요. 아, 베를린 그 장벽에 그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 한 장벽 길이가 한 1km 이상 되는데 그곳에 그림을 그려놓고 낙서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휴대폰으로 다 찍은 것이죠. 예. 그런데 뭐라 그럴까 그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의식해서 찍기는 한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그 회화적이고 예. 그래서 이것을 더 좀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예. 어, 자 이럴 때 보통은 박수를 치던데 보통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뭐 저도 뭐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그 통영에 여러분 혹시 통영이라는 동네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가본 친구들도 있어요? 오, 예, 제가 이제 고향이 통영이에요. 그래서 통영에 지금 집을 사서 뭐 거창하지만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맛있는 음료도 마시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음악도 듣고 공연도 보고 연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오픈이 되면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또 만날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림 외에 재밌는 일들을 저도 엉뚱하게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쭉 얘기 들으면 뭐 오늘 감독님이 보여주신 영상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드린 말씀 중에서 또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좀 예, 편하게 질문할 텐데 먼저 이제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몇 개 좀 하고 직접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자, 요거 재밌다. 감독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감독님 CF 촬영 과정이나 그럴 때 좀 비하인드 스토리, 요거 아주 깨알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아까 CF를 100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 1,500편 정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안에 에피소드는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어느 배우, 어느 탤런트, 어느 가수하고의 만남 뭐 이런 것도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남의 얘기 하듯이 지금 네, 하시는. 아니 근데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 많이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 중에 가장 가까웠던 경우가 아마 김혜수 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김혜수라는 배우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하여튼 이랬던 시절이었으니까는 꽤 오래됐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브라보콘을 만들었다라는 브라보콘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1,500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 중에는 없어진 상품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가장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아직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상품을 이야기하다 보니 브라보콘이 된 거죠. 예. 그랬듯이 에피소드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거는 아마 이런 자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다음에 광고를 하시겠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1대1로 만나서 예, 대포 한 잔 하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예, 술이 없어서 얘기를 네. 못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또 감독님인데요. 여행지에서 꼭 하는 자신만의 의식이나 습관이 있으신지요? 굉장히 여행을 하면은 저는 상당히 바보 같아져요. 예. 그 실제 언어를 못해서 어눌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을 계획하지 않아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한참 그 입을 다물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약간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수도 잘해요. 그리고 사고도 잘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는 내가 하는 여행은 참 바보 여행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보라는 거는 멍청한 것도 되지만은 좀 좋게 얘기하면 좀 순수하다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도 되죠. 그래서 그 아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순수함으로 승부를 하시는. 자, 그러면 이제 제 질문도 한번 여기 네. 있는데요. 밥장님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무엇인가요?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빠져나온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세요? 슬럼프? 스트레스? 글쎄요. 글쎄요. 저는 이게 스트레스가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 아마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달리 얘기하면 휴식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백약이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그 전문 용어도 나왔는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것이 이제 사실 직장인들만 겪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이제 어른들의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사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권리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공부 52시간 일주일에 하게 해달라. 근데 그쪽은 그 굉장히 그게 합리적인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일하는 것만큼 공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잠 못 자고 그리고 공부도 쉬어가면 해야지 사실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밤새고 피곤하고 이러면 성적이 안 올라요.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느낀다 싶으면 저는 딴짓거리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감독님도 아마 어느 정도 동의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행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네. 아주 제대로 된 딴짓거리거든요. 예. 다른 바보도 돼보고 말도 안 통해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오히려 더 자극을 받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더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지금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잠을 푹 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팍 받았다. 그럼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한 8시간 이상만 푹 자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뒤에 어르신분들도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좀 푹 자면 뭐 깨우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어른들의 시간과 그 우리 청소년의 시간이 다르대요. 청소년들은 이 잠이 원래 많대요. 생체 리듬상 자야 된대요. 그때 몸이 또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나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밖에 답이 없죠. 뭐 저도 경작가를 나오고 회사 생활을 안정적인 생활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마음에 안 든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으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쉽게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질문 하나만 더. 자, 또 대답해 주신 것도 있어요. 뭐 영어와 관련된 어려운 점이 없나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물어봤고요. 야, 요거 감독님 정말 요거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야, 이거 되게 철학적이다. 네. 삶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제 방법입니다. 말이 되나요? 좀 알쏭달쏭한데요. 예. 어려움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 있고 또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으로다 추스리는 작업을 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것을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가는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이 주제하고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그냥 이겨내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담 같지만은 작년에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이집트 글을 제가 모르잖아요.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집트 글을 알아요? 촬영하지 말라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들하고 검찰에 끌려가서 제가 스파이 혐의를 받고 추방을 당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네. 기사로도 떴습니다. 제가 우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예.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가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만 하고 쫓겨난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도 또 여행의 아주 즐거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고 있답니다. 예. 예, 기사 보면 섬뜩합니다. 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유명 감독 스파이 혐의로 뭐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얘기였네요. 이제 저도 감독님 어려운 질문 드렸으니까 저도 아주 우리 현실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밥장님 수입원은 어딘가요? 돈은 얼마나 버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돈 여러 가지로 벌고 있어요. 아마 옛날에는 뭐 그림을 그리면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예술하면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러고 거꾸로 어떤 분들은 가난해야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럼 무슨 그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금이 되면 그림이 잘 그려져요. 더 성의 있게 그리고요. 더 아이디어도 잘 샘솟나요. 그래서 그렇게 입금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런 작품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제가 촬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의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좋은 물감 쓰고 더 섬세하게 그리고 하니까 작품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원은 예전에는 그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갤러리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쪽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그림이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이고 있어요. 뭐 TV 광고에도 쓰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상품에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브랜드랑 같이 협업도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협업한 것 중에 박효신 커버 앨범도 제가 하나 했습니다. Shine Your Light이라는 그 싱글 앨범 그에서 박효신 씨 만났냐고요? 당연히 만났죠. 같이 2시간 회의하면서 같이 그려가면서 그랬죠. 그래서 박효신 씨가 제 그림 너무 멋있다고 밥 한번 산다고 했거든요. 아직도 안 사고 있어요. 여기 팬클럽에 있는 친구들 얘기해서 그 밥장씨 밥 좀 사라고 꼭 좀 전해주시고요.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행 가면서 관광청에서 그런 경비를 지원받아서 보통 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행을 돈 벌어서 가잖아요, 그죠? 번 돈을 여행에 쓰는데 저는 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받고 거기서 또 경비를 받아서 쓰는 데서 돈까지 받으니까 이 더블 찬스, 1+1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실제로 많이 벌기가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거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맞춰서 하면 의외로 그냥 적당히 벌고 재밌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질문 한번 받아봤으니까 이 현장에서 질문을 한 3명 정도 좀 받아. 왜 3명인지 아시겠죠? 예. 자, 우리 손든 친구. 두 분의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학창 시절. 그럼 네. 우리 친구는 지금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 어떤 시절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어, 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예. 저는 한마디로 개판이었었습니다. 네, 아주 충실한 학생은 못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그림을 그리느라고 수업 시간이고 집에 돌아가면 그저 만화 베껴서 그리는 게 일과였었고, 예, 그래서 학교 공부에 참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 중에 한 명이었었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열심히 하란 말을 못 했었어요. 예. 그런데 잘 컸어요. 예.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전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전 전교 1등 했었어요. 전교 1등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대 경제학과 갔죠. 근데 이게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반에서 꼴찌하는 친구. 꼴찌라는 표현 너무 자극적인가? 꼴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른이 돼서 만났어요. 커서.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저를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 친구가 사장님, 나 부장님.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3년 월급 줬어요. 우리 반에서 꼴통하던 친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내 실명은 얘기 좀 하지. 애들 보고 있다고. 애들은 꼴통한지 모른다고. 근데 그 꼴통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적이 모든 여러분의 어떤 뭐 자존감이라든가 여러분의 평가에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거는 정말 일부라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만 겪는 게 아니죠. 저는 어쨌든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또 질문할 친구. 저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예.
제 인생 목표가 저의 목소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내는 게 제 최종 목표인데 그 작가님이랑 감독님이 최종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몇 학년 친구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 중학교 2학년 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고등학교 2학년. 고2요? 귀가 먹었나 봐. 아, 고2. 예. 최종적으로 뭐, 하고 싶은 뜻? 예, 어, 하고 싶으신 얘기. 뭐 꿈 같은 거라든가 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요?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저는 제 인스타, 여러분들 하시는 인스타 나중에 친구 몇 개 하셔야 되는데, 인스타에 그 보통은 자기 직업을 많이 쓰잖아요. 뭐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저는 중심 없는 삶이라고 썼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 세상을 살려면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심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오히려 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구태여 중심을 두는 삶이, 달리 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도 지금 뭐 서울, 통영, 해외 뭐 왔다 갔다 하고 살고요. 직업도 그림도 그리다가 글도 쓰다가 방송도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꿈은 이게 중심 없이 늘 변두리에서, 언저리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저리너스로 이렇게 재미있게, 그 언저리라는 게 결국 두 가지의 경계잖아요. 그 중간이니까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뭐 박쥐다, 회색 인간이라고 많이 비판했지만 요즘은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살려고 하는 게 제 일종의 메시지, 꿈, 뜻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그 남과 다르게 살라는 말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너무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그 제가 내 작업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70억 명 중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라는 걸 좀 깨닫고,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특별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키우고 좀 남과 다른 내 것을 찾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 이것처럼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방법인데, 대체로 저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거의 나이가 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무엇을 제일 좋아하지? 무엇을 사랑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 해답을 좀 찾아보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질문에 뭐 충분히 답이 됐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친구 정도, 번쩍 든 친구. 예. 저는 그 밥장님처럼 일러스트레이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인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신인 시절이요? 네. 예. 저는 그림을 35세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친구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되겠냐? 예. 아마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 분명 여러분도 들을 거예요. 특히 그 얘기를 누가 많이 하냐면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해요. 엄마, 아빠, 남편, 여친, 남사친, 여사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알아. 근데 넌 이런 거 하는 안 어울려. 이런 거로 일종의 태클이 걸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 네, 생각보다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관심이 없어. 그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잘 그리게 되니까 친구들 반응이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너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달랐다. 뭐 중학교 때부터 달랐다. 뭐 유치원 때부터 달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하죠. 그때 진작 얘기해 주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나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현재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 사람은 그림에 재능이 있는 거야. 현재 음악을 잘하니까 얘는 음악을 원래부터 잘하네. 하지만 누구나 다 처음에 서투를 시절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는 데는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누구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다만 그 시간이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1, 2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아무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견디다 보면 어느 틈엔가 신인 시절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신인 시절이 또 그리워져요. 아, 이때 막 풋풋하고 에너지 넘치고 막 서투르고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예,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질문 더 받아달라고. 예, 자, 그러면 질문 한 좀 뭐 또 좀 이건 더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우리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제가 여행이잖아요. 네. 네, 두 분이 이제 직업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게 여행이잖아요. 두 분이 여행을 주제로 삼게 된 어떤 계기나 아니면 여행지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전에 산티아고 순례자 길을 걸었었어요. 800km를 32일 동안에 걸었죠. 그래서 하루에 6, 7시간씩 걷고 그랬었는데 아주 뭐 정말 죽을 지경이었죠. 예, 힘들고 다리 부풀고 그랬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정말 이게 여행이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4명이 같이 갔는데도 5, 6시간, 6, 7시간을 걷게 되면은 걷는 속도에 따라서 각자 자기 속도를 걷다 보니 거의 혼자 걷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4명이 걸었지만 혼자 걷게 되고 혼자 걷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들이고 그러면서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과 새로운 그 풍경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리고 또 그런 거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감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여행다운 여행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여행을 해봐야지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10년 동안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2, 3개월씩 여행을 하는 거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가 혼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나빠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저도 뭐 여행 가서 조금 다른 대답일 수 있는데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계 테마 기행 여러분 많이
보시죠. 어머니들 아버님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봤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한 2편 정도 출연을 했어요. 그 중에 아르헨티나 편하고 인도네시아 편 출연했는데 인도네시아 갈 때였어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 적도를 딱 끼고 이 섬이 쫙 가로로 뻗어 있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섬나라죠. 그리고 1년에 그 계절이 딱 하나예요. 여름. 비 많이 오는 여름, 비 조금 덜 오는 여름.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있어요. 보르네오 가구 그 나무가 나오는 섬. 인도네시아는 깔리만탄 섬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게 된 계기가 거기에는 오랑우탄이 살아요. 여러분 오랑우탄 아시죠? 유인원인데 유인원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사는 게 오랑우탄이에요. 다른 뭐 침팬지라든가 뭐 고릴라, 긴팔 원숭이는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데 이 오랑우탄은 아프리카에 없고 유독 그 깔리만탄 섬, 말레이시아 일부 그런 데 살아요. 그래서 걔네를 만나러 가려면 그 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섬도 엄청 커요. 근데 그 섬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육로가 없어요. 이렇게 물길로 이렇게 쫙 배를 타고 2박 3일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박 3일 배를 빌려서 물길을 타고 갔어요. 가서 오랑우탄이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 그래서 오랑우탄을 찾으러 숲속을 헤치다가 오랑우탄을 만났어요. 근데 오랑우탄도 이 수컷 오랑우탄은 몸이 엄청 커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힘이 한 사람의 한 8배 정도 돼요. 걸리면 이제 그냥 죽는 거지. 뭐 온순하긴 하지만. 뭐 그래서 걔는 좀 피해 있다가 저기 뒤에 이제 암컷 오랑우탄이 쫙 걸어오더라고요. 새끼를 이렇게 등에 얹고. 길이 좁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숲길로 이렇게 싹 붙어서 이렇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쫙 붙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딱 나를 보더니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의연한 척 해야 되잖아요. 잡네? 뭐 이러면서 딱 잡더니 이렇게 팔짱을 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산보 새끼를 등에 딱 얹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은 신났지. 형님, 형 좋아요. 지금 계속 난리 난 거예요. 그냥. 뭐 찍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생각은 되게 많았죠. 야 여기서 이제 나는 뼈를 묻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더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나타나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해서 뭐 싸대기를 한 대 날리면 사람 8배인데 그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끌고 다니니까 나중에 안 돼서 이제 그 PD가 그 관리인을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관리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제 이제 그쪽에 누군지 알더라고. 얼굴 보고 뭐 누구야 좀 나와 이러는데 얘가 으렁 이러는 거예요. 제가 더 무섭잖아요. 여기 새끼도 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좀 차분하게 있다가 한 10분 또 끌려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 놓고 여기 숲으로 가더라고요. 그 이제 지금 영상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끌려다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PD 입장에서는 본인은 인도네시아에 와서 출연자 오랑우탄과 만나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자기는 좋은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 말고 다른 출연자랑 또 인도네시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PD는 당연히 거기 깔리만탄 섬에 가서 2박 3일 배 타고 들어가서 오랑우탄 찾아서 딱 암컷 만나서 팔짱 끼고 끌려다니는 거 정도는 당연히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찍었겠어요? 못 찍었겠어요? 당연히 못 찍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고 감독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느낀 게 꽤 있었어요. 초심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많구나. 보통 우리가 거꾸로 초심자면 항상 위험하거나 좀 무섭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행을 가면 초심자이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이 이 스스로 초심자가 되는 기회를 만드는 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를 배우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오랑우탄한테 엄청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뭐 궁금한 친구? 예, 저 이제 여중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여가지고 남자분이시네요. 예. 네, 남학 대학생이고요. 아 예, 뭐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요.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이렇게 왜 이러지? 설마 눈도 안 보이나? 여중생이라고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예. 아니, 사실 제가 이 강연의 제목을 보고 오게 되었어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저도 지금 미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혼자 여행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항상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랑 맞아가지고 꼭 듣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강연 감사하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약간 구체적인 건데요. 재작년인가 수능 끝나고 이제 네팔 안나푸르나랑 일본이랑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보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노트에 그리는 거를 하다 보면은 그림 실력이 많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람이 게을러지니까 몰라 일단 지금 귀찮으니까 찍고 숙소 가가지고 그 사진 보고 그려야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일러스트레이터님은 이게 여행을 가서 사진 찍는 대신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만큼은 고수한다는 어떤 규칙이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좋다라는 혹시 그런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한테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이게 여행을 가면서 지금도 이제 이것도 촬영을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촬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촬영 속도에 맞추다 보면 제 그림을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일단. 그러니까 내가 찍을 소스들을 많이 이제 마련하는 거죠. 사진을 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일종의 도구로서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특히 사람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야 잠깐 있어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특히 뭐 춤을 추고 심지어 말 타고 활 쏘고 있는데 잠깐 이러고 서 있어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찍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날 밤에 완성을 해요. 어떻게든 일단 이 드로잉은 완성을 해요. 왜냐하면 다음 날 가면 내가 힘들어질 게 너무 뻔하잖아요. 오늘 활 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으면 오늘 활 쏘는 사람을 그려놔야 되는데 내일 막 타악기 연주하는 사람 있으면 그 다음 날에 안 그려놓으면 다음 날 활 쏘는 사람도 그려야 되고 타악기 그리는 사람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려달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끝내서 해놓으면 또 좋은 게 홀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또 채색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갔다 와서 매치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마감을 정해놓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이제 부장님이나 클라이언트가 돼서 마감을 정해놓고 그림을 이렇게 잘라고 미루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진짜 동기부여는 말씀드렸잖아요. 입금이 되면 마감을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요. 마감을 안 지키면.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인 것 같아도 실제 이거는 저는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하면은 훨씬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독님도 감독님도 감독님이야말로 마감에 뭐 평생 뭐 저는 마감이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을 먼저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음미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먼저 촬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흔히들 어느 현장에 가면은 가자마자 무언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뭐 거의 습관적으로 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공존되는 것 같아요. 어느 경우는 사물을 다 음미하고 난 이후에 요 부분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찰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아마 그거는 내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계기도 거기에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촬영을 했는데 그게 내가 왜 촬영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사후 내가 편집 과정에서 촬영하고 와서 나중에 그것을 보니 내가 이걸 이래서 찍었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가 전이고 후구는 별로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행사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이지송님 그리고 밥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